네,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특검법을 놓고 여야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공천원금 특검 카드까지 꺼내들었습니다. 신년에도 여야 간의 특검 신경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치직설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장, 정의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 전국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전에 법사위가 전격적으로 취소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당초에는 이번 주 8일까지, 목요일까지 12월 임시국회가 지금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8일 이제 본회의를 여는 것으로 하고, 그에 앞서서 이제 법사위에서 이제 종합특검, 2차 종합특검, 지난해 말로 이제 3대 특검이 모두 이제 종료가 되지 않았습니까? 2차 종합특검하고, 그다음에 통일교 특검, 이거를 이제 처리할 계획이었는데, 아마 이제 지금 이재명 대통령 베이징에서 지금 정상외교 일정을 좀 수행 중인데, 아마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일요일에 민주당 지도부가 새롭게 또 재편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내대표 경선이 있고 최고위원 경선도 있고 해서 아마 지도부가 개편이 되면 그 이후에 아마 이 문제를 좀 본격적으로 다루려고 하는 걸로 보이는데 어쨌든 그 사이에라도 계속 협상은 이어지겠죠? 뭐 협상은 이어지겠지만은 네, 상당히 좀 난항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민주당 같은 경우는 2차 종합특검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 그래서 새해 1호 법안으로 지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도 그런데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신천지도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에 국민의힘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2차 종합특검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아예 반대하기 때문에 양당이 합의를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의 김병기 원내대표가 낙마를 했어요.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해서. 글쎄요. 그런 상황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방중 중이고 또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 신임 원내대표 선거가 11일 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결정적인 것은 국회의장이 양당이 좀 합의해라. 그렇지 않으면은 본회의에 8일 안건 상정해서 처리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입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원내대표가 만나서 합의를 시도할 텐데 그렇다면은 11일 이후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 8일도 지나고 일요일 이제 민주당 지도부 구성까지 지난 이후에나 이제 좀 속도를 낼 수 있을 것 같다. 지금은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간 거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민주당 원내대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이제 원시 원장께서 의장께서 합의를 하는 쪽으로 지금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번 특검 같은 경우는 여야 합의가 필요한 특검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뭐 합의하는 사안이 할 수 있는 게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은 일단 뭐 2차 특검 같은 경우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것이 지금까지 이제 이번에 121명이 기소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큼 할 만큼은 다 했다. 그런데 이제 다만 김건희 특검 부분은 이제 김건희 의혹과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국민적 의혹들이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 있긴 한데 이것은 애당초 특검 만들 때 남는 부분은 국과수에 넘기기로 한 부분, 약속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애당초 계획했던 대로 경찰에서 수사하는 쪽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것이 이제 이 통일교 특검인데 통일교 특검이 이제 문제가 이제 누가 추천하느냐 하는 부분하고 어디까지 수사하느냐 이런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조금 의견 충돌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저는 여야가 합의를 해서 합의된 특별검사가 출범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국민적 의혹이 없어지는 것이고 더군다나 이제 민주당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하다 보면은 이게 통일교가 여당 정권, 야당 정권 다 로비를 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 유리하다고 판단을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다 합의를 해서
특검을 출범시킬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신천지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은 이제 제외해야 된다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신천지 이 특검의 필요성이 이제 통일교와 관련된 것인데 이게 신천지와 관련된 부분을 민주당이 이제 끌고 들어와서 이게 이제 정교 유착 부분을 특검하자 이렇게 이제 범위를 넓혔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애당초에 통일교와 관련된 부분이라 하더라도 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랬잖아요. 뭐 검경 합동 수사를 구성하더라도 빨리 수사하는 게 좋겠다. 거기에 이제 신천지 넣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 신천지를 그렇다 그러면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하니까 경찰에 수사를 하고 통일교 부분은 이제 특검에서 하자. 이런 부분이 좀 합리적인 것 같아요. 예. 어쨌든 뭐 좀 민주당 지도부가 이제 재구성되는 그런 상황이고 아마 첫 그 임무가 이제 제2특검 또 이 통일교 특검 이런 부분들이 아마 당면 과제가 될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민주당 강선 의원 공천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또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제 내부적으로 무관용 입장, 이 사안의 어떤 엄중함이라 할까, 뭐 중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개인의 일탈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특검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봐야 될까요? 특검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뭐 기승전 특검, 일만 열면은 이제 특검만을 주장을 하니까 특검을 좀 정치 공세로 남발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를 좀 떨쳐내기는 어려워요. 지금 3대 특검이 최장 180일 걸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 하면은 또 최장 180일 하면은 1년 내내 특검을 가동하게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다가 지금 또 통일교 특검을 여야가 모두 주장하기 때문에 실제로 합의가 된다면 이제 통일교 특검이 하나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또 뭐 강선우 특검을 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특검과 관련해서 통일교 특검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는 뭐 이재명 대통령도 특검 수사 대상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우리 대변인께서 민주당이 지금 신천지를 끌어들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통일교 특검을 주장하면서 끌어들인 것은 국민의힘이 먼저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이 통일교가 왜 문제냐면은 이제 정교 유착, 정치하고 종교는 분리가 돼야 되는데 정교 분리가 헌법의 기본 정신인데 이걸 지금 위반한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에 특검하자는 건데 그렇다면은 신천지 같은 경우는 더 심각한 거죠. 왜냐하면은 당시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홍준표 후보가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이겼는데 신천지에서 대거 1,000원짜리 입당을 해가지고 이걸 뒤집었다는 그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국민의힘을 겨냥하니까 빼자라는 것이 지금 국민의힘 입장이니까 이건 좀 굉장히 설득력이 없고 강선우 특검과 관련해서는 저는 일단 경찰 수사를 좀 지켜보자. 그리고 수사가 좀 미진하다라든지 또는 뭐 결정적인 비리 의혹이 추가로 밝혀진다면 그때 해도 늦지 않다. 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우리가 또 동시에 이 특검 만능론도 좀 경계를 해야 된다. 특검은 아시겠지만은 상설기관이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보충적으로 하는데 특검이 남발되면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국가가 피해를 보고 국민들의 권익이 피해를 보게 된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MB 같은 경우 이 특검이 도입됐지만 결국 꼬리곰탕 먹고 무죄에 때려버렸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게 수사를 통해서 번복이 됐다. 그래서 특검 만능론도 우리는 좀 경계할 필요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정 대변인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선우 공천원금 특검이라고 해야 될까요? 특검 만능론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제2차 특검, 이미 한 특검을 다시 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그거는 불필요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차 특검은 안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런 논리대로 하면은. 그런데 이제 이 강선우, 김병기 의원과 관련돼서는요, 저는 이게 진짜 특검을 할 사안이다 생각이 되는 이유가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김경 그 시의원으로부터 돈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제 그 녹취록이 다 내용들이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이제 공천 대상이 안 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날 공관위에서 자기는 공천을 줘야 되겠다. 네. 이 사람밖에 없다 해서 공천을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김병기 의원하고 논의를 했단 말이죠. 그 공관위에서 공천자를 결정할 때 또 김병기 의원은 거기에 참석을 안 했어요. 네. 그 내용들을 다 알고 있는데 왜 그러면 김병기 의원은 참석하지 않고 강선우 의원이 공천을 김경 의원에게 주겠다고 줘야 된다고 주장을 하면서 줬느냐, 그것도 단수 공천을 줬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김병기를 넘어선 다른 선이 있지 않느냐, 윗선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의문이 당연히 가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김병기 의원과 관련된 네. 부분도 2024년에 이제 검정위원장이었잖아요. 네. 검정이 2024년 총선 때 검정위원장이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이 강선우 의원의 2022년도 지선 때의 이런 공천 헌금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있잖아요. 예. 그렇다면은 검증위원장으로서 강순호 의원은 공천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비리가 있잖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그런데 불구하고 강순호 의원에도 또 단수 공천을 줬는 것이고, 또 김병기 의원은 본인이 그 지역구 의원들로부터 2천만 원, 1천만 원씩 받았다가 돌려준 의혹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인이. 예. 그런데 이게 탄원서가 당대표실로 갔는데 예. 당대표, 그때 당시 이재명 대표도 알았단 말입니다. 알았다는 것도 있고 예.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녹취록도 있다는 거예요. 녹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무마를 했다. 덮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당시에 최고위원은 또 누굽니까? 정청래 최고위원이었어요. 예. 내용을 다 알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병기 의원을 공천을 준 것이고 이 사안은 비리는 덮었던 것입니다. 예, 이것은 그냥 글쎄요, 지금 경찰이 수사를 한다 해서 이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예. 많은 사람들이 걸려 있는데 이거 수사를 제대로 할 것인가 예. 하는 부분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의혹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오늘 아마 인사청문 요청서가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이는데, 갑질 의혹부터 이제 부동산 투기 의혹까지 제기된 그런 상황이고, 청와대에서는 아마 이해훈 후보자 자체, 지명 자체가 도전이다, 청문회까지 좀 지켜봐달라라는 그런 이제 주문을 내놓고 있고, 레드팀이 아니냐, 일종의 이제 좀 소신과 철학이 좀 다른 사람도 정책 입안 과정에서 들어와서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하면 뭐 그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옹호하는 그런 시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시나요? 청문회 전에 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일부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청문회에서 좀 소명할 수 있을까요? 본인이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금 이해훈 후보자는 위기의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게 예. 맞아 보입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뭐 자고 일어나면 여러 가지 비리 의혹 제기들을 뭐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해서 언론에 폭로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 전에는 이제 뭐 폭언 또는 뭐 갑질 그리고 영종도 투기 논란이 있었는데, 뭐 어제 오늘 사이에만 지금 또 터져 나온 것이 뭐 탄핵 반대 시위에서 삭발을 강요했다. 또 그리고 뭐 보좌관을 상호 감시하게 시켰다. 예.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인 아들 뭐 근무지에 수박 배달을 시켰다. 뭐 그리고 모 여자 시의원은 임신 중인데 괴롭힘을 당했다. 예. 이런 의혹들이 이제 계속 터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본물 터지듯이 이해훈 후보자 때리기를 통해서 이해훈 악마화를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 과연 감당해낼 수 있을지 예. 상당히 좀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은 그런 위험한 상황이다. 네.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뭐 갑질, 뭐 폭언 이런 논란보다 더 결정적인 것은 재산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어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제죠? 예. 이 본인이 이번에 청문회를 하기 위해서 국회에 재산 관련 자료를 제출했는데, 예. 이 자료에 따르면 현재 본인 그리고 가족의 총 재산이 175억입니다. 예. 그런데 10년 전에 65억이었기 때문에 10년 만에 110억이 늘었어요. 과연 이게 일반 국민들 정서에서 수용할 수 있겠는가라는 이제 그런 부분. 그 부분을 좀 소명해야겠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본인하고 그리고 배우자가 예금하고 또 그리고 증권 주식으로만 갖고 있는 그 돈이 90억이 넘더라고요. 예. 그럼 이제 이런 것 자체가 뭐
맞냐 틀리냐, 네. 재산 형성 과정에 뭐 정당하냐를 떠나서 이 자체가 너무나 과다한 그런 재산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굉장히 괴리감을 느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청와대에서 밝힌 단어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네. 도전이라고 그랬거든요. 예. 도전이라는 것은 굉장히 힘든 거다라는 걸 전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도전이라는 건 뭐냐? 대통합의 정치, 네. 탕평의 정치를 하기 위한 것인데 도저히 국민의 눈높이에 통과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면 청와대에서도 아무리 좋은 명분이 있지만 네. 과감하게 이건 버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지금 위험한 상황이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청문회 전에도 예. 자진 사퇴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 예.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대변인께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 강선우 뭐 그리고 김병기 네. 그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알고 있었다. 또 그리고 덮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네. 근거를 뭘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알고 있었다, 덮었다 이렇게 단정하는 건지 알겠습니다. 확정하는 건지 이런 부분은 좀 이 자리를 통해서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법적 처벌도 면하기 좀 어려운 위험한 네. 상황으로 좀 우려가 됩니다. 자, 이해운 지명 자체가 도전이다. 지금 뭐 분석하기로는 이제 바람 앞에 촛불 같다. 좀 스스로 낙마 가능성까지 이제 점쳐주셨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은 뭐 녹취록이 있다고 그러니까 녹음된 부분은 나중에 네. 나올 것 같고요. 도전 앞에 도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청와대에서 실험이라고 표현이 되는 것이죠. 네. 실험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제 보수 쪽의 인물을 등용을 해서 사용해 보겠다 하는 그런 데 대한 국민 통합의 의미를 담아서 그런 실험을 해보겠다 하는 그런 것인데 이게 근데 그 정도 생각을 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국민의힘하고 사전에 뭐 물밑 교환을 하면서 의견 교환을 해서 적당한 인물을 찾아서 모르는데 부적절한 인물을 찾아서 내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란 말이죠. 지금 뭐 의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다 말씀하셨고 또 네. 하나 이제 그 가운데서도 특히 이제 그 보좌진에 대한 고성 이 부분에 대한 예. 부분들 그 목소리가 귀에 쟁쟁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겠습니까? 해소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은 물리적 폭력보다도 언어 폭력이 더 무서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또 뭐 지금 재산 문제 같은 경우는 영종도 투자 투기 이 부분들은 영종도하고 그분하고는 아무런 연고가 없는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를 한 것 아니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고 더더군다나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정책에 있어서 본인은 지금까지 건전재정을 얘기했던 부분이 경제학자로서 네. 경제 전문가로서 건전재정을 얘기했던 것이고 기본소득 안 된다고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철학적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철학하고 다르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 그러면은 앞으로 국가 부채를 관리해야 될 장관인데 국가 부채를 갖다 그러면은 지금 문제가 없다고 얘기할 것입니까? 지금까지 국가 부채 너무 많다고 관리해야 된다. 이거 큰일 난다. 이렇게 했던 그런 기조였는데 달리 해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장관이 된다 하면은 이재명 정부의 정책과 맞춰가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도 하고도 아마도 자기 철학을 바꾸지 않는다 그러면은 갈등이 생길 거란 말이죠. 그런 갈등이 계속 유지가 된다 그러면은 국가적으로도 좋지 않은 손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 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도 의혹도 그렇고 정책적인 측면 이런 면에서 봤을 때도 본인이 적절한 인물은 아닌 것 아닌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본인도 판단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분께서는 뭐 이혜원 후보자에 대한 어떤 전망에 대해서 상당히 좀 위태로운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국민의힘이 중앙윤리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습니다. 중앙윤리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는 것은 지난번에 이제 당무감사위에서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2년 자격정지, 당원권 정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의결하는 기구잖아요.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도 당원 게시판과 관련해서 관리 책임 있다라고 이제 했고 거기에 대해 이제 최종적으로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기구가 이제 가동이 된다는 그런 이제 의미여서 징계가 과연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건지 그리고 국민의힘의 당내 갈등 상황은 앞으로 또 어떤 양상으로 전개가 될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한데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윤리위원장이 누가 되는가에 따라서 뭐 달라지겠습니다만 오늘 7인을 구성을 했습니다. 네. 그 가운데서 호선을 해서 그 가운데 한 분이 윤리위원장이 될 건데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윤리위원회에서 지금 해야 될 것이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인데 굉장히 내부적으로 예. 논란이 될 만한 그런 사안들이거든요. 그 가운데서도 이제 한동훈 대표와 전 대표와 관련한 당원 게시판 문제인데 이것을 지금 장동희 대표가 8일쯤에 이제 쇄신책을 마련해서 발표를 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그 전에 이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정리를 하려고 그러면은 한동훈 전 대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 가족들이 개입됐다는 것은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은 좋든 나쁘든 어떻게든지 잘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유감 표명하고 사과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당 지도부와 또 협의를 해서 수습해 나가는 방향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갈등만 일으키니까 국민들 보기에는 굉장히 지금 안 좋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정리를 해 나가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윤리위에서도 통합적으로 결론을 내야지 당이 분열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서는 안 되겠다. 지금 뭐 지방선거가 지금 불과 지금 5달 남겨놓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계속 통합적이 아니라 분열하는 쪽으로 간다 그러면은 이게 공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장동희 대표가 전체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정 대표는 걸림돌은 제거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 걸림돌이라는 것이 한동훈 대표를 얘기한다고들 다 얘기를 하는데 예. 그와 관련된 한동훈 대표가 아니라 한동훈 대표가 개입된 당원 게시판 문제 그게 걸림돌이 돼서도 걸림돌이라고 그 표현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다 정리를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다 정리를 빨리 하고 통합하는 쪽으로 빨리 이 메시지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통합할 때다 이렇게 주문해 주셨는데요. 배종호 회장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통합할 때죠. 네.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통합을 위해서 걸림돌을 제거해야 된다. 정반대의 논리로 네. 표현하고 있잖아요. 한마디로 전쟁이 평화다라는 그런 있을 수 없는 논리를 계속해서 펼치고 있는데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동의하기가 좀 전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장동혁 대표는 단합해야 되는 상황에서 분열을 선택하고 있고 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옹호를 하고 있고 그리고 내란숙의 윤석열과 절연을 해야 되는데 포용을 하고 있고 이런 지금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는데 스스로 지금 국민의힘은 패망의 길로 가고 있다. 그리고 지금 뭐 윤리위원을 7명을 선임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공정성,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7명의 윤리위원들이 호선해서 위원장을 고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한마디로 한동훈을 확실하게 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차도살인이죠. 자기 손에 피 안 묻히고 이 윤리위원장을 통해서 한동훈을 정리하겠다라는 것인데 과연 어떤 인물이 될까? 지금 국민의힘 상황으로 보면 확실하게 내란과 절연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당내 통합을 할 수 있는 중도적인 인물이 돼야 될 텐데 뭐 결론은 봐야 되겠지만 결론은 결국 강성 구구 세력이 윤리위원장으로 나와서 한동훈 전 대표를 칠 것이다. 그러면은 한동훈 전 대표는 지금 가만히 있겠느냐. 그렇게 되면 친한과 또는 뭐 친장동혁, 친윤이 정면 대결하는 그래서 당이 거의 뭐 사실상 쪼개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국민의힘이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우려가 됩니다. 국민의힘 상황도 이번 주 새벽도 상당히 또 이렇게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